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의 박사과정 중에 있는 김덕후입니다. 오늘 발표는 갈렌과 인공환기의 근원, 그리고 아테리와 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갈렌, 클라우디우스 갈레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생술 초기 발견의 대부분은 환기에 중점을 둔 호흡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 환기에 대한 일부 언급은 성경시대에 나타났지만 히포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그리스 의사인 갈렌에서부터입니다. 이 갈렌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봤는데요. 먼저 태어난 곳은 현재 터키 서부에 있는 페르가몬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터키의 도시로 이름을 바꾸면 페르가마라고 합니다. 태어났을 때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인간 해부학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였고 또 많은 연구를 하였던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갈렌의 이야기에서 지속적으로 페르가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페르가몬은 어떤 곳인가를 보았습니다. 페르가몬은 그리스 신화의 의술의 신이라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오스를 기념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고대의 도서관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페르가몬은 의학과 문학과 학문의 도시입니다. 현재는 터키의 한 북쪽 100km 떨어진 곳이며 인구 6만의 도시이지만 당시에는 아크로폴리스가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페르가몬 자체가 당대에 있어 굉장히 문학과 학문과 의술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갈렌이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영향이 컸을 수 있는 이유가 아마도 지역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에서는 잠시마나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현재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가장 교육의 중심인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갈렌의 메디컬 사이언스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질병의 해부학적 개념을 제시한 피지션이기도 하였고요. 또한 사람의 기관과 동물의 기관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대에 인체 해부가 허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의 해부를 시행하며 동물과 사람은 같다라는 전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애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심폐생리학에서 호흡과 동맥 속의 혈액, 그 기원에 대해서 특히 맥박에 대한 기술이 특출났었습니다. 특히 호흡 생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설명 역시도 공기가 메카니컬하게 체스트 캐비티 자체를 확장시키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하여 조용한 호흡은 다이아프램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갑작스러운 큰 호흡은 인터코스탈 머슬을 사용하여 호흡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몇 가지 에러들도 갖고 있었는데요. 공기는 코에 있는 크리비폼 플레이트를 통하여 머리, 브레인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고요. 또한 머리로 통과된 휴메러스, 즉 체액에 대한 부분은 코를 통하여 콧물처럼 이제 밖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 안에 있는 공기에 대하여도 당대 이전부터 이야기가 내려오던 그 연기설을 그대로 이어받아 바이탈 스피릿이 함께 혼합되어서 안테리어 벤트리클을 통하여 포스 벤트리클로 빠져나온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바라보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연기설에 관련된 스피릿 혹은 푸네오네마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가 사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저 역시도 주어진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학과 갈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재해석을 해보았을 때는 말이죠. 결국 런과 하트가 함께 움직이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이러한 컨셉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갈렌의 입장에서는 렁의 역할은 벤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 어떻게 벤틸레이션 되어 있는 에어들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못했고요. 단지 심장을 쿨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이게 무언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마치고 있기는 합니다. 갈렌은 해부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의사이자 학자였기 때문에 여러 번의 해부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티라케아에 대해서는 마치 아테리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러프 아테리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 러프 아테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숨을 쉬는 길의 역할과 또한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차렸었고요. 그렇지만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그 연기설에서 더 이상 무언가 어느 한쪽으로 데피니션을 하기 어려운 스피릿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피네오네마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건 어떠한 물체도 아니고 어떻게 형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폐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좌측 심장에서 아테리로 가게 된다. 근데 이 프네오네마 자체는 렁이 익스펜전 되면서 피와 함께 섞여서 심장 안에서 프네오네마를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가지고 내려오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베인 자체는 단지 피를 옮기는 부분이고 아테리는 피네마라고 하는 것을 옮기는 곳이다 라는 컨셉 자체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레프트와 라이트 벤트리클과 렁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개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 가상의 퓨네마라고 하는 개념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는 분명히 아테리에 있는 퓨네오마, 현재로서는 블러드이지만 이 안에 무언가 영적인, 기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동물에 있어서 아테리에 있는 블러드를 뺀다고 하여 이 삶이 동물의 생명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테리에 있는 퓨네마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반박이 가능하였고 아테리의 존재에 대하여 이전 갖고 있던 개념과는 차별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 알렌은 이미 죽어있는 동물을 이용해서 러프 아테리를 통하여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렁이 익스펜전 되고 또한 스무스 머슬과 스무스 아테리와 베인이 확장되어 렁 사이즈를 계속 바꾸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나오는데요. 이것 자체가 이후에 인공 환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초가 되는 발견을 그리고 언급을 하였다는 부분이 아마도 갈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렌의 많은 업적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대한 바는 참 많이 있습니다. 호흡생리와 관련하여서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아나토미컬 터미널로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질병명에서도 갈렌의 이름을 사용할 만큼의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은 2세기경
즉 200년 이전에 살았던 분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점과 애를 갖고도 있었습니다. 이 전 세기부터 갖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부분도 있었고요. 심장과 브레인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하여도 버테브라 아테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에 관하여도 블러드 플로우의 펄세타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월을 통하여 이동되는 것으로 표현을 더 많이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퀴네마에 대한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라이트와 레프트 하트의 챔버 사이에는 포어라는 오프닝이 있고 이 오프닝을 통하여 푸네오누마가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을 갖고 있기는 하였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는 갈린이지만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베살리우스나 아니면 파라셀리우스에게 있어서 이후의 연구와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피지올로지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도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이번 발표를 마치게 됐습니다.